중국에 시다바리하고 있는 그 문강아지한테 잘 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시다바리 할게요. 배웠다는 자들이 머릿속에 똥을 넣어가지고 입으로 똥을 싼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저런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하고 관련이 없이 저렇게까지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요술 입을 가지고 말이죠. 요상하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걸려 있잖아요. 그 강교한 입술을 가지고 국민이 죽어나가는데도 중국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정부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작자들이 있다 이 말이. 분명히 이것은 그들 개인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개인의 이익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거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조사를. 삼전도의 굴욕도 이런 삼전도의 굴욕이 없어요. 이거 삼천도의 굴욕이에요. 옛날에 삼전도 굴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삼전도. 남한산성이 남쪽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한강을 건너가지고 요즘에 송파나루 정도 될 겁니다. 송파나루 정도에서 건너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병자 호란 때. 정묘 호란 때는 그냥 형제의 관계를 맺고 또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병자 호란 때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옛날에 후금이 아닌 거라. 원래 여진족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명나라하고 서로 전쟁을 하면서 세력이 커지거든요.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있었잖아요. 7년 동안 있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전쟁에 군인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도 아니 못도 아니 하지만 어쨌든 명나라가 7년 동안 도우면서 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명나라가. 그렇게 되면서 여진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후금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인조 반정이 생기는 겁니다. 선조가 죽고 나서 선조가 광해군에게 물려주잖아요. 자리를. 광해군에게 물려주는데 정묘 호란 때 우리나라를 침입했을 때는 형제의 예를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인조 반정이 있고 나서 인조가 그렇게 한 거죠. 옛날에 광해군은 외교를 후금을 잘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를 했는데 인조가 되면서 명나라 쪽에 확실히 붙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후금이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온 거예요. 형제의 예를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그런데 10년 후에는 이 후금이 청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나라를 바꾸면서 이대칸이 형제의 예 이상의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하니까 청나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명나라는 거의 저리 갔고 청나라가 거의 정리를 한 상태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옛날하고 다르죠. 정묘 효란 때는 명나라하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군사력을 우리나라하고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물러갔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 지금은 명나라라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12만 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일종의 연합군처럼 12만 명을 이끌고 오는데 자기 나라 군대, 청나라 군대 7만 명, 몽골군 3만 명, 그렇게 한족 군대 2만 명 이렇게 해서 12만 명을 몰고 오는 거예요. 인조 14년에. 그러니까 1936년 12월 1일이죠. 12월 1일에 심양에서 출발해가지고 12월 6일에 압록강까지 도착을 하고 이틀 만에 12만 병력이 압록강을 아무런 저항 없이 다 건너버려요. 12만 명이 압록강 건너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틀 안에 압록강 건너기 전에 막으려고 그러면 막아야 되는데 정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압록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일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8일 되는데 그렇게 하고 12월 15일에 함락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15일 만에 심양에서 한양까지 말 타고 진격해버리는 겁니다. 저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성을 둘러서
와버리니까 한양을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인조는 청군이 너무 진격 속도가 빠르니까 원래는 강화도 바다를 건너가지고 강화도로 피신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니까 며칠 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전달되는 시간 있잖아. 전달되는 시간.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전달되는 시간이잖아. 봉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파발을 띄운다든지 그 오는 속도랑 진격 속도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언제 말 타고 오니까 어차피 파발도 말인데 봉화가 있다 하더라도 봉화만 띄우지 뭐 구체적으로 병력이 어떻게 되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싸워야 될 판인지 도망가야 될 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파악을 하니까 이게 지금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병력이 오니까 그만큼 위급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강화도로도 못 가는 거야. 바다 건너서도 못 가고. 그러니까 한강 건너가지고 남쪽으로 와서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군대하고 대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46박 47일 동안에 대치를 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고 안에 먹을 것도 없고 무릎을 불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할 수 없는 상대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면 화친을 해야 되는데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니까 국가 간의 관계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국민이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0만 명이 잡혀간 거예요. 전쟁할 때는 남자들이 힘들지만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여성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돼. 전쟁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46일 46박 47일 동안에 항전을 하지만은 결국은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고 나서 삼전도에 굴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을 건너가지고 황제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황제를 만날 때에 그 삼배 구고두례 이런 치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절을 하는 거죠. 삼배 구고두례. 무릎을 꿇어서 3번 절을 하고 머리를 9번 그 조아린단 말이죠. 조아린단 말이에요. 파란 옷을 입고 신하의 예복. 황제의 색깔은 뭡니까? 금색이지. 신하의 옷이라는 거는 파란색이거든. 신하들 다 파란색 입잖아요. 옛날에 보면 파란색 옷을 입고 황제에게 가서 절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하의 나라다. 조공국이라 이 말이 조공국. 그래서 조공을 바치잖아요. 갈 때 60만 명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엔가 2년 있다가 부턴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때 거기가 삼전도예요. 삼전도. 도라고 해서 무슨 섬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건널도자라. 건널도. 도래한다 할 때 도래 이렇게 하면은 전수 받는다 그러잖아요. 전달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왔다 이런 거잖아요. 도래. 그 도자가 강 건널 도자거든. 강 건널 도자. 포구 이런데 이제 나룻배에 있는데 이런 데를 주로 도라고 하나 봐요. 그 삼전도 이렇게 하면 도. 근데서 강을 건널 때 도강 이렇게 하거든. 도강. 우리가 도미 이런 거 하잖아요. 도미, 도불 이렇게 하면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 말이거든. 그 도자가 도불. 프랑스죠. 프랑스로 건너갔다. 언제 도미에서 무슨 일을 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미에서 세탁소를 했다. 도미에서 식당을 했다. 이렇게 할 때 그 도자거든. 건너가다 할 때. 그러니까 삼전도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전도에서 이 황제가 아니지. 황제에게 우리나라 임금이 인조가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머리 3번을 조아리고 하나 둘 3번을 땅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쳐박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머리를 대고 절을 하고 또 일어서서 한 번 또 절을 하고 머리를 1번, 2번, 3번 조아리고 또 한 번 일어나서 다시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3번의 무릎을 꿇고 그 무릎 꿇을 때마다 머리를 3번을 조아리고 그러니까 총머리를 손을 이렇게 해서 우리 세례할 때 하듯이 머리를 조아린 건 9번 한 거지. 그게 삼배 구고두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배 3번 절한단 말이고 9번이죠. 고두 고자 이게 조아린다 할 때 고자거든. 삼배 구고두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예라고 붙인 가지고 예의 황제에 대해서 청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여기 삼전도를 100년 동안 들렸어요. 100년 동안에. 근데 이제 100년 지나고 나면 이제
사이가 좋아져서 그런지 이거를 이제 잊어도 될 만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 들르고 그걸 하거든요. 여기 들릴 때마다 백성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고 하면 힘들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성전비니까 성전비.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인조 때처럼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삼전도 굴욕 같은 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한테 중국의 무한 폐렴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삼전도 굴욕을 하자고 거짓 선지자처럼 선동꾼들이 있거든. 훈수꾼들이 있어요. 훈수꾼. 혓바닥 조심해야 되는. 거기 보면 삼전도에 삼전도비라고 있거든요. 황제가 이걸 요구를 한 거라 삼전도비를 세우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할 때 그러니까 문장을 적어야 되잖아요. 비석만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석에다가 문장을 쓰고 또 문장을 작성하는 사람, 장문이죠. 장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글을 적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글을 적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신하들이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도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명나라를 섬기잖아요. 정신적으로 명나라를 숭배하니까 청나라는 오랑캐인데 오랑캐, 무찌르자 오랑캐 이런 건데 우리가 저 오랑캐한테 굴욕적인 그걸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임금이 명을 해도 너인가한테 명을 했는데 한 사람은 뭐 병이 나서 나는 못 적겠다 하고 글자를 장문을 못 하겠다 하고 한 사람은 막 엉터리로 글자를 적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그 장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글을 적는 거 일부러 안 적으려고 부대에 자기가 그 치욕이니까 자기 이름이 누가 적어도 해가지고 비석이 그 다손 만대에 갈 수 있잖아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삼전도비가 그거를 뭐 없애니 말아야 되니 없애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로 놔둬야죠. 역사를. 그 삼전도비 없앤다고 해가지고 역사가 바뀌나? 청나라의 속국처럼 지내던 우리나라 그게 바뀌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교훈을 삼아야지. 그런 거 다 바꾸려고 그러면 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경석이라는 사람이 천하 명문인데 이 사람이 황제가 와신상담하는 그런 고사까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런 치욕을 받더라도 다음에 복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인조가 꿈을 꾸는 거죠. 그러면서까지 이경석이라는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황제가 임금이 직접 그렇게 해서 이 삼전도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이경석이라는 사람이 쓰고 글자는 오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준. 이게 오준이 그 누굽니까? 이름 한석봉 알잖아요. 한석봉의 그 글씨를 그대로 배운 그 제자 같은 사람입니다. 한석봉의 필체. 그러니까 큰 글자를 쓰면은 한석봉하고 글씨체가 차이가 나는데 크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작은 글씨를 쓰면은 이게 한석봉이 썼는지 오준이 썼는지 모를 정도로 한석봉이라는 사람은 글자로는 중국하고 일본에도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외교문서를 선조의 외교문서를 한석봉이 거의 다 썼으니까 한석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잘라야 된다 해도 선조가 그 글씨체가 너무 좋으니까 한석봉이를 총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석봉, 석봉 한호죠. 석봉이라는 것은 호고 이름은 한호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어머니하고 잘 알잖아요. 이야기. 불을 꺼놓고 어두운 데서 나는 떡을 쓸 테니까 너는 글자를 써라. 어두운 데서.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해가지고 한석봉이가 한석봉이 됐다. 글씨를 열심히 적어가지고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서 그랬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석봉이. 그 한석봉이의 제자가 저기 오준이에요. 한석봉이 글씨체를 그대로 거의 쓸 수 있는 천하명필이지. 천하명필인데 이 오준이라는 사람이 그걸 적었단 말이에요. 삼전도비를 적었다 이 말이에요. 작은 글씨에서는 한석봉이 글자인지 오준이가 썼는지 모를 정도로 한석봉이를 따라서 쓸 줄 아는 오준이라는 이 사람도 이걸 적고 나서 치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자기 오른팔을 잘랐다는 말도 있고 오른팔을 돌로 찍었다는 말도 있고
그래도 자르진 않은 것 같고 뒤에 행적을 보면 오른팔을 찍기는 한 것 같아요. 돌로 찍었는데 또 손이라는 게 회복이 되잖아요. 내가 다시는 글을 안 찍겠다 해가지고 이런 글을 안 찍겠다 해가지고 오준이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것이 한이었다 하죠. 그 글을 찍은 것이 내가 글재주가 없었으면 이런 치욕을 안 당할 건데 내가 글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을 품고 죽었답니다. 한 30년인가 더 살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이경석이라는 이 사람은 글을 지은 사람 있잖아요. 글을 지은 사람은 이 사람도 역시 이거 쓰고 나서 자기 후손들한테 너희는 글을 배우지 마라. 자신이 글을 배우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해서 후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욕적이더라도. 그런데 이 삼전노비를 아무도 신하가 적으려고 안 하니까 억지로 적은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이경석이 하고 오준이가 잘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보니까 삼전도 비세우자 하니까 막 저요 하면서 내 문장 좋습니다. 내가 글자 잘 씁니다 하면서 이경석같이 오준같이 같이라는 말은 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글 적겠다 이 말이야. 내가 쓸게요 하면서 중국에 아부하기 위해서 말이죠. 중국에 시다바리 하고 있는 그 문강아지한테 잘 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시다바리 할게요. 배웠다는 자들이 머릿속에 똥을 넣어가지고 입으로 똥을 싼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이번에 중국 이거 문 닫는 문제, 중국발 입국 금지 문제에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발 입국 금지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옹호를 하고 비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지금 죽어나가는데 지식이 아니고 머릿속에 똥이 들은 거야. 똥. 머릿속에 든 똥을 입으로 쳐 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입으로 똥 싸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지식이라는 거 가지고 똥냄새 풍기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선거 때 이게 안 되면 잘못하면 자기가 다 검찰 조사받아가지고 지금 줄줄이 사탕처럼 옛날에 줄줄이 사탕 압니까? 이렇게 참 맛있어 땅콩이 들어가지고 근데 줄줄이 엮여 있거든. 그거 하나 하면 막 형제들 갈라먹고 그러는데 참 맛있는데 그런 것처럼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들어가지고 국민들 입맛에 줄줄이 사탕 될 맛이라 그냥 판이다 이 말이에요. 국민들 요깃거리가 될 겁니다. 반드시. 지금 이 판국에도 저런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하고 관련이 없이 저렇게까지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요설 입을 가지고 말이죠. 요상하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 있잖아요. 그 강교한 입술을 가지고 국민이 죽어나가는데도 중국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정부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작자들이 있다 이 말이. 분명히 이것은 그들 개인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개인의 이익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거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조사를.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경제적인 국익을 뭐 어떻게 저떻게 이야기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삼전도의 굴욕도 이런 삼전도의 굴욕이 없어요. 이거 삼천도의 굴욕이에요.